반반이에요. 아주 좋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안 좋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극과 극을 좀 보여지는 양상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어려움이 있겠고, 또 우리가 금전줄이라든지 건강으로다가 조금 많이 힘들어서 내가 제 역할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명에 있는 미금 신당 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에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하반기 토끼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토끼띠 분들의 성향이나 특징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선생님. 토끼띠는 일단은 명랑하고 성격이 쾌활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항상 주변에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띠들 중에 하나가 토끼띠예요. 이분들이 사회성으로 따지자면 아주 우수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으시고, 또 직장에서도 인기 만점인 그런 사람들이 유달리 많아요. 독신 남녀는 거의 많이 없고요. 보통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토끼띠들은 결혼도 좀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혼율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단란한 그 가족 그런 거를 항상 인생의 이상향으로 꿈꾸기 때문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띠들이 토끼띠들입니다. 아, 네네. 토끼띠 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한 번씩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있죠. 가장 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실까요? 이분들이 이제 본인은 잘해요. 본인은 잘하고 하는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배우자로 인해서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어떤 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인들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 보는데 가족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 가족으로 인해서 네. 약간 좀 많은 거를 약간 좀 내가 좀 여자라도 가정에서 내가 가장 역할을 한다든지 좀 많은 걸 내가 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는 거는 뭐 이렇게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 사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분들은 집에서도 잘하고 자녀 양육도 잘하고 또는 이제 밖에 일도 잘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남편 내조나 또 부인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한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족적이고 가정적이고 또 이제 잘한다 이렇게 보는데, 배우자로 인해서 본인이 잘 이제 집안에 있다가 밖에 일을 또 나중에 경력 단절이 돼서라도 나중에 또 늦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또 굉장히 또 자녀에 대한 애착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남자고 여자를 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 양육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뭐 치맛자랑 날리면서 이제 학원도 좋은 데도 보내고 많이 이제 교육에 힘을 쓰는 사람들, 자기의 성취감을 좀 자손한테 보려고 하는 욕심도 많으신 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분들이 뭐 젊으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그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 복도 있는 분들이 또 토끼띠 중에 하나고요. 아, 어떤 분들. 그럼 우리 토끼띠 분들 하반기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대별로 불러드리면은 25세 이제 김효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안 돼가지고 뭐 시험을 봐서 좀 떨어지는 낙방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중반기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11월, 12월 연말쯤에는 좀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이나 또 아니면은 어떤 뭐 국가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끝물에 좋으니까 연말쯤부터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37 정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반반이에요. 아주 좋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안 좋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극과 극을 좀 보여지는 양상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어려움이 있겠고, 또 만약에 금전줄이라든지 건강으로다가 조금 많이 힘들어서 내가 제 역할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7세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사업 자영업 하시는 분은 좋지가 않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좀 있어놔서 올해는 조금 시끄럽고 어지러운 시기가 될 수 있겠다. 하반기 운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여요. 전반기, 중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반기는 조금 별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49생 을묘생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치 않은 일들, 갑작스런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툭 불거져 나오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기가 9월이나 10월 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분들이 놀래는 일, 예상치 못한 어떤 소식이 본인을 놀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워서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력으로 5월 달인데 후반기 넘어가서 10월 정도 떡 집어서는 10월 정도에 좀 안 좋은 소식은 들리겠다 있는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괜찮다 보는데, 아홉수라 그런지 이분들이 왠지 풀리지 않는 기운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하시는 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나를 답답하게는 할 수 있지만 하반기 넘어가서 이제 내년을 좀 기약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옮겨도 별로 시원치 않은 그런 곳을 택하시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그렇습니다. 61세 같은 경우에 개묘생들은요, 이분들이 좀 현재까지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들고 뭐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렵고요. 굉장히 돈줄이 좀 말라갖고 재작년 수정부터 이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보거든요. 하반기 역시나 좀 풀리지 않은 기운이 좀 많고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년을 기약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하반기 운세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하반기에 토끼띠분들이 주춤하는 시기에 오더라도 이게 또 개별적으로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면 훨씬 더 좋게 그렇죠.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어떤 운기의 흐름을 이제 읊어본 거고요. 개별적으로는 사주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